안녕하세요, 홍준비서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,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질문 중에, 별의사 시험 준비 관련돼서 별의사 수험생분들을 위한 그런 몇 가지 조언들을,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사실 뭐 저도 시험을 치른 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, 옛 기억들을 뭐 이렇게 떠올리면서 뭐 세세한 뭐 디테일들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동안 제가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드렸던 그런 조언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좀 가볍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처음에 합격하고 나서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했는지 그런 테크닉과 관련된 스킬들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여쭤보셨는데, 뭐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,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꼭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, 제 경험에 우러나오는 그런 조언들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합격 수기에 집착하지 마라. 합격 수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. 라는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많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. 아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이제 합격 수기들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, 사실 합격 수기라는 것은 일반적인, 그냥 평균적인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그런 수기가 아니고요. 뭐 특별하게 뭐 전체 수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최고령을 합격했다든지 이런 좀 특이 케이스에 대한 분들에 대한 그런 합격 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고,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했느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. 근데 합격 수기를 처음 접하게 되면 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. 합격하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합격 수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,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합격자분이셨는데, 본인은 공부를 하기 전에 매일 기도문을 하나 펜글씨로 한두 시간씩 쓰신다는 거예요. 그럼 그 얘기를 딱 듣고,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뭐 이렇게까지 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, 기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물론 이제 그분 나름대로는 그 기도문 쓰고 이렇게 시간 준비하는 게 본인에게는 마음을 경건히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, 이것은 그분에게만 특화된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특화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의 합격 수기는 좀 지양을 하시고, 가급적 그런 거는 그냥 뭐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지, 그것을 나도 합격자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죠. 뭐 오늘 제가 드리는 영상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것이지,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. 물론 저도 그런 뭐 테크닉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. 그래서 합격 수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. 다 각자 나름의 방법들이 있는 것인데, 그것이 만약 질린 양 합격 수기들 막 찾아서 뭐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합격 수기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얘기냐면 합격 수기 내에서도 공통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A라는 합격자, B라는 합격자, C라는 합격자, 뭐 연도를 꼭 구분하지 않고라도 공통적으로 합격자들이 한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, 이런 것들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죠. 왜냐? 평균적인 계속 공통되는 고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은 내가 필수적으로 이 정도 수준 돼야 된다라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맹신하는 것은 지양하시되, 좀 공통되고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, 사항들은 좀 잘 체크해 주시고,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도 한번 해보자,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식으로 마음을 먹으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는 합격 수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. 두 번째는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. 주변에서 뭐 시험이 어떻다더라, 저떻다, 이게 뭐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본인의 그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그런 얘기들, 그러니까 뭐 학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막 고지고대로 막 이렇게 믿고 거기에 막
감정을 소모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. 시간을 소비하실 필요도 없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랬어요. 처음에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에 중복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하라는 거예요.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죠.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수험 기간이 더 배로 늘어났습니다. 왜냐? 1차적인 기본 내용도 안 되어 있는데 더 심화된 2차 내용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제대로 기초도 안 다진 상태에서 건물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1차 시험에서 보는 관점하고 2차 시험에서 또 집중적으로 그 물어보는 그런 논점들이 서로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1차는 기본적인 법의 그런 절차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2차 시험에서는 좀 약간 뭐 논쟁이 될 수 있는 뭐 학설이라든지 뭐 판례가 좀 나뉘는 그런 좀 이슈화되는 내용들 위주의 그런 논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성격이 좀 달라요.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는 1차 공부에 전념하시고 2차 공부하실 때도 2차 공부 시험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내가 1차, 2차 그냥 바로 합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뭐 함부로 그렇게 공부 순서를 바꾸시면 오히려 수험 기간이 배로 늘어나실 수 있다. 제가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그리고 뭐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뭐 펜을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뭐 어떤 펜이 좋다, 어떤 펜이 좋다 이런 것도 사실은 부차적인 겁니다. 일단 내가 글씨 잘 쓰고 논점을 잘 알아서 그냥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. 뭐 펜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물론 펜에 본인한테 맞는 펜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펜을 가지면 막 마음도 편안해지고 조금 더 글씨도 예쁘게 나오고 이런 펜은 좀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런 것들은 펜 한 서너 개 정도 사서 비교해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이 펜을 내가 맞는 펜을 못 골랐어. 나에게 맞는 펜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내가 훈련시키면 그게 나에게 맞는 이제 펜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뭐 그런 부차적인 것들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리고 뭐 변리사 직업에 대한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죠. 학원가 있다 보면 뭐 야, 변리사가 뭐 비중이 별로 없다더라. 알고 보니까 변리사들 연봉이 5억이 아니다더라.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돈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돈보다도 내가 이 직업을 정말 매력 있게 생각하고 이 직업을 꼭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합격하는 거 위주로 집중하시면 되지. 변리사 되고 나서 그거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주변에 뭐 스터디를 하신다든지 학원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안 들으려고 해도 귀까지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. 너무 주변 얘기들 그럼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. 그래서 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주변 얘기에 휘둘리지 마셔라. 두 번째 얘기고요. 자, 세 번째는 기본서에 충실하라.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변리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은 뭐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기본서만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맞냐 어떻게 기본서만 보고 시험을 준비하냐라고 하는데 뭐 그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본서만 꼭 보라는 뜻은 아니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. 저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제 수험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면 같은 책을 뭐 세 번, 네 번 계속 읽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뻔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다가 뭐 다른 뭐 책들을 보면 뭔가 좀 신선한 면도 들고 또 나는 남보다 좀 뛰어나길 바라고 좀 점수를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에 기본서를 좀 등한시하고 그런 그 참고 자료들 아니면 뭐 외국에 있는 그런 자료들 아니면 또 이제 뭐 기타 좀 주요 기본서가 아닌 이제 좀 서브적인 기본서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기본서를 등한시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참고 자료나 뭐 아니면은 좀 남들이 잘 안 보는 책들을 봐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그렇게
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. 물론 이제 일반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는 논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책들이 있겠죠. 근데 그런 것들은 학원에서 뭐 이제 나눠주는 뭐 그런 유인물들이나 이런 것에 얼마든지 실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서에 충실하시면 기본 논점을 충분히 기본 개념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옮기셔도 늦지 않은데 기본서 내용도 아직 다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막 이 책 저 책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것도 좋은 결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. 그래서 좀 기본에 충실하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시험 전날 푹 잘 수 있게 컨디션을 조절해라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2차 시험을 한 3번 정도 봤는데 2차 시험 2번 볼 때까지는 시험 전날 잠이 안 와요.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.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머리를 베개만 대도 그냥 잠이 오던 사람인데 시험 날은 잠이 안 와요. 긴장이 돼가지고. 심지어는 뭐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걸 못 자는 거예요. 그래서 가만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. 왜 내가 시험 날만 되면 잠이 안 올까? 결론은 불안하기 때문에. 그 불안의 또 근본 이유는 뭐냐? 준비가 덜 된 거예요. 저는 시험 전날에 내가 뭔가 어떤 논점이 흔들린다든지 뭔가 헷갈린다 이러는 것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가서 그렇게 싹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시험이 당장 내일인데 어떤 논점에 대해서 내가 이거 A인지 B인지 답이 안 나온다든지 헷갈린다든지 이러면은 당연히 시험 문제는 이 수험생이 그 논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논점을 이렇게 숨겨서 내는데 그것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시험 전날 푹 잘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조절해라. 그게 하는 게 이제 4번째 조언이고요. 마지막 5번째 조언은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 실전처럼 준비하셔. 시험 보기 전까지 실전처럼 준비하라.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2차 시험은 현장에 가서 과목당 2시간씩 글로 쓰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글 쓰는 연습도 게을리하시지 마시고 그 뭐 한 2시간짜리 시험을 보려면 최소한 내가 2시간 동안 쉼 없이 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필기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르셔야 되고 집중력도 키우셔야 되고 근데 이게 뭐 지루하고 뻔한 논점이다 보니까 뭐 한 2, 30분 하고 됐어 뭐 당일날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절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. 그러니까 시험 전에 내가 엄청 노력을 준비를 잘 해도 시험날 제대로 결과 안 나올 경우가 허다한데 시험 전에도 내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고 갑자기 시험 당일날 능력이 확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것이죠.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 뭐 기본서 이런 거 잘 안 봅니다. 왜냐하면 그 기본서 이런 것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거기 가서 그 이론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저 시험 전날 뭘 해야 되냐? 시험 전날 계속 글 쓰는 연습하는 겁니다. 밥 먹고 시간 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글 쓰는 연습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다른 문제 갖다 놓고 또 쓰는 거예요. 어떤 새로운 논점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손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. 너 내일 시험이니까 준비하고 있어. 긴장 놓치지 말고 있어. 이거죠. 그리고 시험 당일날도 보통 이제 뭐 시간을 좀 넉넉히 여유롭게 가실 거잖아요. 그럼 가셔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시간 남으면 그때 또 쓰는 건 연습하는 겁니다. 그 시험 시간 나올 때 그 답안지 그 문제지 나눠줄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손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죠. 계속 써라. 시간 될 때마다 써라. 그래서 항상 실전처럼 준비를 하셔야 된다. 그래야지 시험 당일날 가서 막상 시험 당일날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손만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되죠.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자동으로 쓸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실전처럼 준비해라. 이것을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으로